오늘 빨간 글자 날이라 한번 지나가다가 뉴스를 보기 전에 오전에 텔레비전을 켜보니까 광복절 기념식을 하더라고. 근데 광복절 기념의 의미가 있어서 그 시간을 보니까 진시했어요. 진시. 그래서 오늘이 광복 80주년 기념식 했어. 기념식. 근데 진시니까 시간적으로 말하면 올해가 을사 갑신월 병진일이니까 진시면 화불병정무기 경신 임진. 그래서 광복절 80주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시간적으로는 지금 나왔죠? 근데 80주년이니까 생각나는 게 뭐다? 첫째, 구구는 80일이지? 구구는 80일. 근데 80일에서 1태극은 빼면 80이야. 1태극을 제하면 80. 그러니까 이거는 선천 마지막 아주 끝을 의미한다. 끝. 선천 끝. 그래서 구구는 80일이기 때문에 분열로서의 끝수죠. 1택을 빼니까 이제 80이요. 두 번째는 궁80에 태공도 써요. 궁80에 강태공도 써. 강태공도 써. 그래서 이제 80이니까 그 다시 시작하는 거죠. 다시. 다시 시작하니까 이거는 이제 달 80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88 하는 거지. 후천도수로. 세 번째는 무슨 뜻이 있을까 생각하면은 8개도수의 10승이야. 8개 10승. 그래서 80의 의미가 주역의 이치로서 이제 8개가 10수로서 완성된다고 하는 의미가 있던 거죠. 또 하나 덧붙이면 분여문답을 쓴 장녀가 오늘 광복절을 기념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 이름이 나의 친구, 본 사람 없죠? 나의 친구 윤봉길이라는 드라마에서 그 나온 연예인들 그 얼굴 치장해 주는 걸 뭐라고 그래? 아니 메이크업. 네? 메이크업이라고 그래? 그 우리말로 분장. 분장.
분장이라고 그래요. 분장. 분장하는데 올라갔어. 그래서 이름이 딱 나와. 분장 박소정에서. 진짜로. 실제 와서 그걸 했어요. 박소정이가. 그러니까 8.15 기념을 해서 윤봉기를 위해서 독립운동가에 대한 영화인지, 영화죠, 영화. 네? 다큐멘터리? 네. 다큐멘터리 제작하는데 분장을 했는데 그 자막으로 박소정이 딱 나왔어. 그래서 독립기념을 하는 80주년, 요 8.15 오늘 나온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기에도 의미가 있다. 그게 어느 시대니까 나는 아직 공식적으로 세상에 안 나왔거든, 내 이름은. 근데 우리 딸내미가 공식적으로 방송에서 이름이 들어왔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문답의 의미. 그래서 여러 가지 4가지 의미가 있다. 또 아까 얘기한 일진 갖고 얘기하면, 첫째는 갑을 넣어서 머리를 댄다 하는, 갑을 넣어서 기도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갑을 넣어서 머리를 댄다, 기도한다. 두 번째는 하늘의 기운이 이제 마지막으로 충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그 양의 기운과 땅의 기운, 음의 기운이 이게 화하고 수거든. 이게 충이요. 충인데 충이 화할 충이니까 아주 충하기도 하고 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전도서 음기가 발동한다는 뜻이 있어요. 선천의 이게 병화의 기운이 사화의 기운과, 그러니까 여기는 병화의 기운이 을목까지 플러스해서 을목까지 해서 이게 여름에 화기가 지극한데, 이 화기 기운이 이제 후천도수로 넘어와야 되니까 하 플러스 신 하면 이건 뭐요? 수로 합이 돼. 그래서 수기가 감동한다. 수기가 또 하나는 뭐예요? 네 번째는 신과 자가 있으면 신이 돼서 역시 삼합해가지고 삼합으로 수화한다고. 수국삼화한다. 후천기순으로 음도수로 바뀐다는 뜻. 근데 그러려니까 서로 막 그냥 서로가 기운이, 형적인 기운이 있어. 이것을 자형이라고 그래. 자형. 진지는 서로가 형한 거야. 자형 서비스. 전직 대통령 부부가 역사상 유일하게 구속됐다고 그러잖아. 그 세계가 지금 요렇게 보고 있다고. 그 얼마나 참 불행한 일이에요. 대통령으로서 말이지, 손잡고 다니길래 야, 저 손이라도 놓고 다니지, 내 그랬거든. 이게 손잡고 올라가냐, 저 비행기 타고 내릴 때. 그런데 그 결국은 둘 다 감옥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난 그때부터 참 부끄러운 짓 하고 있다, 그랬거든. 진진사형. 형살이야, 형살.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뭘 해야 된다? 서로 도와야 돼. 이 병하고 갑이 있으면 뭐 갑부터 써도 되고 병부터 써도 돼. 갑하고 이 병이 있으면 그 공협이라고 그래요. 공협. 서로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뭐야? 가운데가 이게 뭐야? 을이지. 그래서 가운데 을 빼자고 같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공협이라고 그래. 공협.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받들어주는 거. 근데 이것이 만약에 갑이 여기 있고 이렇게 떨어지는 게 소용없어요.
공협은 반대 같이 있어야 돼. 이렇게. 가까이 같이 있을 때가 공협이 돼. 서로 이제 도와주는 거. 그런 의미가 있다. 서로 도와주. 일진으로 볼 때는 이와 같은 의미가 있다. 날짜로 보면. 그러면서도 그 진이 둘이란 것은 또, 의미가 또, 진이 둘이니까, 자양이면서 진이 둘이니까, 두 용이 있으면 다투는 거예요. 비견쟁. 비견쟁투. 용이 둘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80주년 독립을 했다고 그러는데 독립이 됐어요? 안 됐어요? 독립이 안 됐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야. 미독립이다. 독립도 안 됐는데 독립운동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미독립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실제는 칼에 권이 없어. 칼이 뭐예요? 무력이지. 그러니까 전작권이 없어. 전투를 벌이는 작전권이 없어. 그걸 전작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을 나라를 방어하는데 그 권을 못 써. 그러니까 독립하는 거 아니지. 못한 거지. 말만 독립이지 독립이 안 됐다. 첫째 조건. 두 번째는 우리 민족이 아직도 우리 국가는 아직도 전쟁 중이야. 그래서 휴전 중이야, 휴전.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잠깐 쉬는 거예요. 휴전이라고 그래. 전쟁하고 있는 중인데 전쟁의 국가인데 무슨 독립이야. 독립은 그냥 스스로 일어났다는 뜻인데 스스로 자립했다는 뜻이. 아직도 휴전 상태예요. 그래서 비평화 시국이야. 우리 민족 아주 평화 시국이 아니고 비평화 시국. 세 번째는 원래는 한반도가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이 아니야. 민국이 아니다. 그러니까 분단됐으니까, 그죠? 분단돼갖고 독립된 게 아니지. 아직도 그냥 갈라져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엔 산하에 있어. 유엔의 산하에 있다. 유엔에 그냥 그 아래 그냥 우산 아래 있다. 우산 아래 있다. 우산 아래 있다. 독립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민족은. 또 하나 덧붙이면 독립되지 못한 것은 국방력이 사실은 자력으로 막을 수가 없어. 자력 국방력이 없어. 자력 국방력이 아주 비비하다. 중국한테 쳐들어오면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고 일본이 쳐들어와도 우리가 못 당해요. 일본한테도. 러시아가 쳐들어와도 못 당하고 당연히 미국이 쳐들어와도 못 당하지. 그러니까 독립이 안 돼. 편수 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겸손하라. 힘을 길러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지금은 국방력을 키워갖고 미국을 이길 수도 없고 중국을 이길 수도 없어요. 방법은 하나요. 도통해서 신권 갖는 거예요. 앞으로는 신권으로 이 세상을 주관해. 신권을 딱 잡으면, 일본에서도 아직 다시 군함을 어쩌고 그러던데, 군함이 아무리 최첨단의 군함을 짓는다 할지라도, 이 뇌파로 그냥 딱 박살낸다고. 그걸 증상께서 말씀했어요. 내 얘기하면 세상에 안 믿을 테니까 증상께서 하나님이 인간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하셨거든. 만리 밖에 있는 군함이라 할지라도 손가락을 튕기지 아니하고 막 박살낼 수 있다 그랬어요. 뇌파로 해, 뇌파로.
신권의 뇌파로. 그러니까 독립이 되지 않은 조건이 저렇게 보면 5가지. 그죠? 그래서 독립국이 못 된다. 근데 오늘 방송을 잠깐 보고도 껐어요. 그냥 보기도 싫으니까. 내가 뉴스 보기가 싫거든. 잠깐 화면만 딱 봤는데, 근데 거기서 2가지만 얘기할게요. 2가지. 먼저 독립기념의 의미, 행사. 독립기념 행사의 의미, 행사 의미. 의미가 뭐예요? 의미가. 딱 2가지만 얘기하면, 하나는 남녀가 나와가지고 노래를 같이 하더라고. 남녀가 합동을 해서 같이 노래를 하더라. 물론 따로따로 하기도 그러던데, 이건 뭐다? 부천도서 음양합덕이다. 음양합덕을 뜻하는 거예요. 음양합덕. 또 하나는 악단 있어. 악단. 노래를 하니까 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악단은 완전히 흑색 옷을 입었어. 흑색 옷. 그러니까 명부사자야. 이거 명부사자. 명부사자가 뒤에서 그냥 여러 명이 그 악기를 전부 다 연주하는데, 이 악기를 연주하는 그 단원들이 전부 다 흑색이요. 명부사자. 명부사자. 근데 이거는 철로 말하면 겨울을 뜻해. 겨울. 겨울. 근데 그 아래 참관단이지? 참관에서 관람하는 참관단. 참관단 인원들은 남녀가 같이 있는데 똑같이 청색, 청의에 도포를 입었어요. 도포라고 그래, 그거. 그러니까 요 도포는 뭘 뜻하냐면 봄을 뜻해, 봄. 그러니까 이 겨울에서 흑색의 기운에 겨울에서 내려오는 해빙을 뜻하지, 해빙. 해빙. 겨울에서 여름으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후천도수죠, 해운도수. 그러면서 이게 이제 나라를 말하면 해방도수지, 해방. 그래서 이 도포를 입은 사람이 여자까지도 그냥 완전히 청색 도포를 입고 딱 쫙 앉았더라고. 흑색 바로 앞에. 우리 민족은 원래 백의민족이요. 백의민족. 백의민족의 뜻이 뭐다? 그러니까 후천 추수 정신이야. 가을의 정신. 추수의 기운이, 그래서 가을 정신이 바로 백색이요. 그러면서, 본래의 도가 선도라고. 본래의 도가 선도야. 근데 이게 선도의 기운이 이제 봄으로 나오면, 그 후천도 쓰거든. 근데 이 선도에서 나온 것이 이제 불도고. 불도인데, 이 불도에서 나온 것이 유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온 게 유도인데, 유도의 기운이 봄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아까 백의 민족인데, 실제 행사할 때, 행사는 무슨 행사냐면, 특히 제를 행사하는 거예요. 이제 요즘은 뭐 그걸 축제라고 해서 빌축제, 축제라고 하는데, 제사 지낼 때 옷이 바로 도포가 청색이에요. 그 지금도 양반과 그 종갓집에서 제사 지내려면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푸른 옷을 입는 이유가 있어. 근데 평상시에는 백색이에요. 평상시에는 평상복은 백색이야. 백색이야, 백색. 근데 행사시는 제복은 청색이라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게 바로 춘추를 뜻한다고, 춘추. 봄과 가을 정신. 포천도수요. 그러니까 춘추 맨날 강의한 거. 이게 바로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흑색의 이것은 죽음이 용사자가 보는 건데, 흑색이 이제 사실은 음인데 중에서 음이 흑색이고 중에서 양은 백색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 사상의학을 잘못 가르쳤다고 내가 그랬었는데, 내가 그 전에 저 서쪽에서도 제 서쪽에 있는 섬, 북쪽에 황해도 건너편에 있는 백령도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백령도에 바닷가를 가니까 조약돌들이 쫙 깔려 있더라고. 근데 그 조약돌 중에서 아주 따끔한 투석이 있고 하얀 아주 백색의 흰돌도 있었어. 그래도 그때 같이 간 사람들이 도반도 있었는데 내가 기억을 안 나. 누구누구 같이 갔는지. 그래서 내가 일부러 저 하얀 돌하고 저 까만 돌을 한번 집어보라 그랬어. 왜 집어보라 그랬어? 햇볕이 뜨거운 여름이니까. 그러니까 까만 돌을 딱 집으면 막 뜨거울 정도, 손이 잡기 어려울 정도 뜨거워. 그것은 왜 그러냐면 태양의 햇빛은 태양이거든. 태양, 사상에서. 근데 흑색은 태음이야. 태양과 태음은 음양이야. 그러니까 수화는 완전히 음양이에요. 아까 수화가 그러니까 병과 임은 수화로서 상충이라고 했잖아요. 상충이니까 부딪히고 하는데, 근데 화할 충자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름하고 이제 겨울의 정신인데, 가을의 음도수에서도 흑색은 겨울이고 백색은 가을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음인데 중에서 음은 겨울이고 중에서 양은 가을인데 색깔은 흑색과 백색이에요. 그래서 흑백론이라고 하는 말은 미래 세상을 뜻한 거예요. 가을 세계 갖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후천도 써서 흑백 논리는 흑백으로 갈라진 게 아니야. 합해진 거지. 그러니까 똑같이 음인데도 불구하고 가을의 흰색은 전혀 햇빛에 작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따뜻한 기운이 하나도 없어. 백색 딱 조약고 집은. 워낙 햇빛이 뜨거우니까 차갑진 않은데 이제 햇빛이 약하면 차가워지지. 물론 흑색도 햇빛이 없으면 차가워지는 건 맞아. 왜냐면 금은 가을의 기운이라 찬 거거든. 그래서 돌도 금의 기운이라 원래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그래서 바위 위에 올라앉으면 안 돼. 음을 위에 깔고 앉으면 부작용이 생겨. 그 여자한테는 그 바위에 앉으면 안 된다고. 특히 가을 겨울에는 찬 기운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 백색은 괜찮아. 백색은 아니 백색이란다. 흑색은 따뜻하니까 햇볕이 날 때 아니야 얘기예요. 그러니까 흑색은 아주 뜨끈뜨끈해요. 그냥 여름에 뜨거운 태양을 받아갖고 한 오후 한 2, 3시 정도 만지면 만지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뜨거워. 흑색 돌은. 그러니까 흑색은 뭐예요? 음을, 양을 받아들여. 근데 백색은 중에 양이니까 딱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햇볕을 받아도 전혀 뜨겁지가 않아. 근데 가서 일부러 집어보라 했거든. 일부러. 근데 누구한테 얘기했는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 그 음양의 이치요. 그게 아주 중요한 현실적인 진리인데 이걸 미신이라고 그래. 요즘 그 서양 과학에 빠진 자들은. 그래서 가을은 음이 아니고 양이에요. 그러니까 중에 양이라고. 그래서 소양이라고. 소양. 그래서 백색 의미를 얘기하다가 이제 그 까만 색까지 얘기했는데, 그래서 우리 민족은 백의 민족이기 때문에 가을 정신, 추수 정신, 그래서 미래도수로서 춘광세계를 추구하는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춘광세계를 추구하려니까 봄과 가을은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봄의 정신의 그 색깔은 푸르다. 그래서 백유민족이면서도 제복의 행사 때는 청색 옷을 도포를 입었다. 그 청색의 옷을 갖다 그래서 도포라고 그래요. 길도자 도포. 아주 중요한 우리 조상님들의 정신이야. 그 정신을 알면 그 정체성을 그만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 정체성, 정자도 의미도 몰라. 말은 쓰는 게 잘 쓰지만 정체성 뜻도 모르고 쓰는 거예요. 특히 위정자들이. 정체성 뜻도 몰라요. 어떤 것이 정체성인지도 모른다고. 근데 오늘 글을 다시는 안 쓰려고 했거든. 오늘 강의해야 되니까 뇌를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 생각하고서 어젯밤에 늦게 글 한 수 쓰고서 오늘 쓸 걸 어젯밤에 쓴 거야. 그런데 아침 먹는데 신문을 딱 보니까 신문 기사에 단수가 돼가지고 소통했다는 내용이 딱 나온 거야. 오늘 조선일보에 나온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이게 단수가 했는데 그 소통했다? 그래서 잠깐 읽어보니까 단수를 해가지고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물이 안 나왔는데 퇴근 때쯤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되니까 그때서 이제 물을 갖다 줬나 봐. 물탱크에다 물을 싣고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동네 사람이 아니지 이제 아파트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양동이 뭐 들고 나서 받으려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줄 서야 할 거 아니에요. 줄 서가지고 막 큰 소리도 나고 그러는데 그 내용들이 뭐다? 불평불만이고 또 서로 만나갖고 소위 말하는 그 불평불만이 뭐예요? 서로가 똑같지. 그러니까 불평불만의 마음이긴 한데 동심이 된 거지. 동심. 그죠? 그러면서 이웃 간에 동심이 되니까 마음이 통하잖아. 동심이라는 것이 한 가지 동자 마음 심자니까 마음이 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평소에는 이웃 간에도 전혀 소통하지 못하다가 2층 뭐 3층 상하간 위층이다 아래층 바로 이웃집 아니에요? 그 전혀 관계없이 지내다가 소통했다는 얘기야. 다른 얘기가 아니고 딱 그 얘기야. 그래도 거기에도 딱 평상시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만 딱 들은 것이 뭐야? 갑자기? 아하, 그렇지. 어려울 때라야 소통이 된다는 거야. 어려울 때라야 서로 어려움을 느끼면서 혼자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같이 이웃이 소통하는 것이 훨씬 덜 어렵다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내가 옛날 얘기하면 옛날이 아니고 사실 내가 어릴 때지. 옛날 얘기는 아주 몇천 년, 몇백 년 전이 돼 옛날이지. 그 내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서 농사 지려면 농사는 혼자를 못 져요. 그 품앗이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품앗이를 해야 돼. 그리고 요즘은 장례식장에서 다 해주지만 대신 돈 들어가지. 그전에는 돈 안 들어가기는 했지만 장례식 치르는 것도 역시 품앗이에요. 그 옛날에는 그 장례 예복도 아주 복잡했어요. 복잡한 예복을 막 그냥 다 사람이 손을 꿰맸어.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품앗이 한 거거든. 부인네들 또 남자들 또 와가지고 다 품앗이 했어요. 그 옛날은 그 동네에서 그 소송을 하면 밤새워서 같이 밤새웠어. 같이 밤새웠다고. 근데 그런 게 없잖아, 지금은. 그런 게,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편의주의에 의해서 아주 돈만 있으면 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협력할 게 없어. 남의 손 빌릴 게 없어. 그러니까 개인주의의 극치가 됐다. 그 얘기를 내가 쓴 거예요, 오늘. 맞죠? 개인주의의 극치가 된 이유 중 하나가 뭐다? 편의주의, 과학위주. 첨단 과학이요. 그럼 미래세계는 완전한 첨단, 완성된 첨단 과학인데, 그럼 그때는 더 하겠습니다? 그때는 안 그래요. 그때는 무한의 차원이 유한으로, 유한의 차원의 무한으로 가기 때문에, 또 신인 합의 시대이기 때문에, 만신이 일신이요.
그러니까 만시 일시니까 만인이 일시인 되는 거지. 자동으로 한 마음이 돼. 자동으로. 분열 조차가 없어요, 미래는. 근데 지금은 왜 분열의 극치냐? 상수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9구는 80일에 최악의 분열의 극수의 세상에 지금. 분열의 극수. 그러니까 각자 개인주의에 지금 빠져 있는 거지. 그 개인주의 극치가 돼야 사실은 후천도수로 힙수로서 완성돼서 통일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오늘 글을 썼고, 그래서 선천이 이 말대에는 불의 극치거든. 불의 극치가 돼야 분열의 극치가 되는 거예요. 불의 극치는 계속 분열 발대에서 그냥 화해가지고 개인화해가지고 수렴이 안 되지. 그런데 거기에서 수기가 돌려야 된다. 수기 돌리는 공사를 내가 정산상념의 말씀을 빌려서 썼잖아요. 수기를 돌려야 돼. 수기가 지금 다 말랐다는 거지. 그러면 정산상념 수기공사 보신 게 세 가지야. 근데 그 세 가지를 내가 뭐 두 가지 올렸나? 세 가지 올렸나? 그래서 이제 곧 수기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수기가 돌아오는데 수기가 돌아오면 후천도수다. 후천도수다. 근데 내가 사주학적으로 보면 불사조라고 했잖아요. 불사조. 완전히 불사조라고 했어요. 왜 불사주냐면 12자가 돼가지고 불사주야. 신유, 가보, 우술계. 실제로 이게 금, 목, 화, 토, 수수요. 이게 수도 있고, 금도 있는데, 어찌 완전히 불이냐? 그러면, 요 무가 합이 되면 화요, 화. 그러니까 이것도 화, 이것도 화요. 또 요게 딱 합하면 묘술 화야. 그러니까 이것도 화, 이것도 화야. 근데 이 수가 하나 딱 나오는데 이게 신하고, 근데 이게 묘하고 만나면 삼합이 되는데, 삼합이 되면 목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목생화 해가지고 수기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오직 하나 남은 게 요거만 남았다고. 그런데 요게 실제는 천을기운이거든. 천을기운. 나한테는 천을기운, 요게 나를 살리고 있는 거 지금. 요게 요 신근이 전부 다 목화요. 그래서 사주학적으로 목화 통명이라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명리를 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뭐 목이고 여기가 화라야 목생화돼서 이게 목화 통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귀신 찐나 까먹은 소리야. 내 사주도 목화 통명이야. 목화 통명. 목화 통명이 되면 뭐냐면 영대가 밝지. 신과 통하니까 영대가 아주 밝아요. 목화 통명 사주는 영대가 밝은 사주 팔자를 푸는 거야. 그래서 나도 저 불기운이 강한 사람인데 지금까지 살아남는 이유는 저 신금 때문에 살아남았고, 안 그랬으면 40이면 나도 죽습니다. 누가 나보고 강증산 선생 사주하고 똑같다 그랬어. 강증산 상제님은 39세에 어천했어. 그러니까 나도 40이면 죽을 사람이야. 죽을 사람. 그 불이잖아. 저거 불로 타갖고 없어져 버리지. 신금 갖고 살 수가 있어요? 사실은 못 살아요. 불인데. 그런데 46세부터 해자 축에 수기가 돌아. 그래서 30년 동안 내가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그게 77세 양력으로 8월 초까지. 그러니까 7월까지야. 음력으로는 5월까지지. 5월. 내가 5월 23일이니까. 그러니까 내후년이면 끝나거든. 그래서 나한테 수기가 돌면 후천도 수기가 돈다라고 보는 거지.